아무리 운동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클레어입니다. 저는 16년 동안 운동을 직접 하고 그리고 지도를 해오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운동을 하고 있지만 살이 빠지지 않는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6년 전에 처음 트레이너로 일을 시작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곳에서 근막 스트레칭 전문가, 퍼스널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닌 곳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지도를 해오고 있는데요.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저만의 스트레칭 그리고 운동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요?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살을 빼려고 무리하게 다이어트 또는 고강도의 운동만을 실시한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몸에 더 많은 스트레스만 주고 컨디션은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식단도 정말 엄격하게 지켰고 운동도 진짜 열심히 했던 제 고객이 있었는데요. 살이 진짜 빠지지 않았어요. 이론적으로는 살이 쭉쭉쭉 잘 빠졌어야 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이제 과체중이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고객의 문제는 과도한 업무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이런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었습니다. 그런 날에는 저는 50분 수업 대신 운동 대신에 가볍게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면서 고객과 대화를 하고 그 고객에게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저강도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걷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걷기를 하면 정신도 굉장히 맑아지고 기분까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날에 수업 만족도는 오히려 2배가 됩니다. 가끔 그냥 고객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객은 기분이 좋아지고 물론 저도 도와줄 수 있어서 저까지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아무리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시는 분들이라면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줄이시는데 초점을 줘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발생을 합니다. 적절한 양의 코티졸은 우리 몸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이게 몸에 축적이 되고 쌓이게 되면 혈당, 지방 축적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도 코티졸이 사실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로 코티졸이 누적된 사람이 과한 운동을 더 하게 되면 코티졸 분비가 엄청나겠죠. 즉 2배로 코티졸 분비가 많아지게 됩니다. 즉 지방 축적을 일으키는 몸으로 점점 변하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 여성분들 옆구리살, 그 뱃살 되게 미운 살들 있잖아요. 그래서 배와 옆구리 사이사이에 있는 살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데는 다 말랐는데 여기에만 살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특히 내가 스트레스를 잘 받는 성향은 아닌지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잠 대신 운동 하시는 분들, 가끔 잠잘 시간도 쪼개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뭐 바디빌딩, 비키니 대회를 준비하시는 지인들을 만나게 되면 시간이 없어서 늦은 밤, 그러면 아주 이른 새벽에 운동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 살을 빨리 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충분한 양의 수면을 해왔다면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항상 수면 부족인 분들이 있죠. 피곤하고 하루에 3, 4시간밖에 안 주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운동을 갑자기 또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체중 감량을 위해서 그리고 자식 생활로 약해진 체력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헬스장에 등록을 많이 하죠. 특히 이제 새해 1월에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피곤하니까 체력 좀 증가시켜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살 빼려고 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운동을 하면 오히려 운동이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운동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과한 운동을 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뭘까요? 식욕 폭발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분비가 되면서 수면 부족 상태를 음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보상작용이 나타납니다. 피곤할 때 당이 땡기는 이유, 그리고 평소에 잘 먹지 않던 밀가루, 그다음에 탄수화물이 땡기는 이유, 다 바로 이 때문이죠. 운동, 특히 고강도 운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식욕이 갑자기 폭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되게 많이 느꼈던 경우인데요. 안 움직였던 근육들을 움직이고 장기 안에 있는 이 근막까지 활성화되면서 내가 소화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나는 배고프다 라고 생각을 해서 더 먹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운동을 했으니까 먹어도 괜찮겠지라는 보상 심리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도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운동 전에 밥을 먹기 위해 운동을
먹기 위해 운동, 고고고고 항상 이런 마인드가 있는데 지금도 많이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가장 크게 두 가지, 스트레스 그리고 수면, 휴식 부족입니다. 보면 피곤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고 격한 운동으로 신체의 스트레스를 더욱더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식욕이 폭발하게 되고 운동에 대한 보상 심리가 생겨서 결국엔 칼로리 섭취가 더욱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체중 감량이 실패를 하게 되고 다양한 부작용 그리고 또 이런 요요 현상 같은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들이 내가 먼저 준비가 되었는지 잘 점검을 해보세요. 쉽게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장기적으로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할 거라면 내 몸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귀를 기울여 보셔야 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 스트레칭, 운동, 그다음에 교정 운동, 그다음에 다양한 건강한 식단에 대해서 제가 포스팅을 할 예정이에요. 감사합니다. 트레이너 클레어였습니다.